자, 이번에는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62회 신해기업, 회사 코드 620번이죠. 자, 이번에는요, 이게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장의 세금계산서를 메인 매출표에 입력하시오. 사실 이게 부가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메인 매출존표에 가까운 문제긴 한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당사는 아래 구매 확인서 발급 내용에 따라서 X제품, 300만원의 외상 매출에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 한 매 및 수정세금계산서 두 매를 발행했다. 이게 당초에 그러니까 이제 과세로 발급을 했다가요. 이 과세를 마이너스를 쳐주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영세율로 발행해주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적법하게 발급했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결국에는 10% 발급한 거를 마이너스 10%를 쳐주고 다시 0%로 발급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제 보시면 아시게 될 거고 되게 쉽습니다. 이건. 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 처리 및 개정 과목은 그냥 직접 차감. 이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죠.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구매 확인 신청자 갑동상이라고 되어 있고 공급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수출 신고 필증이나 수출 실적 명세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확인 일자도 필요 없고요. 자, 이게 일단 중요하고요. 사실 확인 일자가 필요하긴 한데요. 그건 이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공급 시기로부터 이제 구매 공급일이 이제 10월 15일에 공급을 했고 뭐 확인 일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확인 기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의 세금계산서를요 마이너스를 끊고 다시 플러스로 발급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출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표 입력을 바로 들어가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회사 코드 620번 신해기업 메인 매출존표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10월 15일자로 한번 가보세요. 자, 10월 15일자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라,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이제 입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입력을 하죠. 자, 입력을 하고 입력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다 입력하라고 돼 있으니까, 자, 제품, X제품이라고 하니까 이제 X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X제품. 수량 단가는 없고요. 공급가액은 300만원, 부가세 30만원. 그 다음에 이제 갑동상회,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계는 외상. 자, 당초에 이제 이렇게 발급을 했다는 것이 적법한 세금계산서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이 사후 개설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개설이 돼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물건을 공급하는 시점보다 구매 승인서나 구매 확인서 또는 이제 내국 신용장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과세 기간을 넘겨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일단은 과세를 발급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신용장 개설이 됐거나 아니면 이제 구매 확인서 발급이 되었을 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이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해주는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납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시 뭐예요? 사후 발급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똑같이. 그럼 이제 이게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적법하게 발급된 이제 세금계산서로 봐서 영세율로 하고, 이렇게 해서 영세율 구분이 이제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 과세로 발급했던 거를 갖다가 이제 앞으로, 이게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영세율이라고 발급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게 끝까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세금에서 관련 가산세도 나올 것이고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수정신고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산세를 안 맞으려면 조금 세금을 내는 형식으로 이제 부가세를 과세로 끊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뭐 개설이 됐을 때는 이거는 이제 세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가산세가 없잖아요. 수정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뭐 그런 생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과세로 발급했다가 마이너스 끊고 다시 영세율 발급해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TAT 2급에서는 많이들 나왔어요.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이라는 어떤 그런 테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나오죠. TAT 2급은. 그래서 이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이 문제가 좀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좋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도록 하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부가세 신고 부속 서류보다는 메인 매출존표 입력 쪽에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역시 회사 코드는 그대로고요. 이 당시에 이제 연달아서 문제 2번으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역시 똑같고요.
자, 문제 읽어보면 다음 자료에 의해서 2기 확정 신고 기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는 뭐 ABC라고 되어 있고 수출 번호 뭐 다 필요한 내용들 다 제가 쳐놨습니다.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 바로 이쪽에 수출 신고일 이거 필요 없고요. 필요 없죠. 자, 뭐 2점인데요. 뭐 전산세무 2급보다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고 뭐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무 1, 2급이 크게 차이가 없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입력 들어가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2고요. 수출실적 명세서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수출신고 번호 130-1044-333-21892 선적일자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통화코드는 USD라고 또 돼 있어요. 그죠? 자, 환율은 1200원 그쵸? 그 다음에 외화는 5500달러 자, 그리고 F2번 누르셔야겠죠? 자, 회사가 어디죠? 네, ABC죠? 자, ABC. 자,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자, 뭐, 저는 하나 더 간다고 했죠? 전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작성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전표 처리 눌러주고, 자, 데이터 체크해 주시고, 눌러주시고, 확인. 그쵸? 이건 이제 뭐, 어느 정도 익숙해졌죠? 자, 이건 이제 외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대금 결제일이 11월 16일이기 때문에 열흘 뒤기 때문에 외상이 맞겠죠? 전표 처리 이렇게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 한번 눌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입 매출표 가볼게요. 매입 매출 예,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날짜가 11월 6일이죠? 자, 반영됐습니다. 그죠? 제품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 그 다음에 1번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분계를 다 입력을 하시면요 부가세 신고서를 갈 수가 있어요. 부가가치 자, 과세기간 입력해 주고요. 자, 보시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죠. 아까 우리 영세율 세금에서 발급한 거 이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수출 실적 명세 작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봤고요. 자, 요거는 그냥 이제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빠져나오고요. 요건 이제 지워도 되겠죠? 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문제에서 제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문제에서 제시된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2점을 준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좋고요. 뭐 꽤 평이한 수준의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차를 볼게요. 자, 이어지는 문제 57회 되겠습니다. 민호 상사고요. 회사 코드 570번 되겠네요. 다음 자료를 통해서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 이게 첫 번째 미션이 되겠고요. 두 번째 미션으로는 수출 실적 명세서 이 두 가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좀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매입 매출 존표 입력 그냥 안 할게요. 이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기타 영세율 내용을 보니까 뭐 단기 신고 해당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타 영세율이라는 뜻을 잘 헤아리셔야 되는 게 이게 수출 실적 명세서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세율이요. 그 신고 번호가 있는 수출이 있고 기타가 있어요. 이따가 서식 보고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쳐서 수출 실적 명세서에 작성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내용은 그렇고요. 순서는 이제 얘를 먼저 작성하고 같이 합쳐서 얘를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선적일자가 중요하겠죠. 발급일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적일자의 환율을 계산하셔야 되고 통화코드 외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7월 4일자의 환율이 요거고요. 7월 25일자의 환율이 요거죠. 요거를 먼저 기준으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부가가치세 2에 보시면요. 영세율 첨부서류 명세서와 수출실적 명세서가 모두 같이 붙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를 먼저 작성을 할게요. 자, 눌러주시고 모두 단기신고 해당분이라고 되어 있는 말이 있죠.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일단 이게 예정신고기하니까 7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죠. 자, 서류명은 직접 치셔야 됩니다. 외화, 그 다음에 입금, 증명서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고 발급자는 이제 신한은행이죠. 이것도 직접 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급일자는 2016년 7월 14일, 선적일자가 2016년 7월 4일, 통화코드는 USD 똑같이 하시면 되겠고 환율이 이제 7월 4일 환율이니까 1,050원이고요. 외화 금액은 1,010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6만 500원 나오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줄 바꿔서 역시 같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되죠. 뭐 이렇게 편하게. 자, 그 다음에 발급일자는 2016년 8월 25일, 선적일자는 2016년 7월 25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코드 복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은 이때는 좀 틀리죠. 7월 25일 환율을 적용해야 되니까 1,100원 되겠고요. 외화는 1,11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예, 이 아래쪽에 보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요거 단기 신고 해당분. 요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예, 뒤에 가서 이게 수출 실적 명세서에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얘는요, 요 상태에서 닫지 않고 요대로 그냥 창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미션인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이죠. 이걸 들어갈게요. 자, 바로 밑에 있죠. 눌러주시고, 자, 일단 7월부터 9월 들어가고요. 수출 신고 번호 있는 것부터 먼저 하죠. 자, 번호 입력해 주고요. 선적일자. 자, 선적일자 문제 제시된 게 며칠이죠? 2016년 8월 6일 되겠고요. 통화코드 역시 USD. 환율이 8월 6일이니까 1,200원 되겠네요. 그 다음에 외화 금액이죠. 자, 얼마죠? 9,600달러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는 생략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자, 여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기타 영세율 적용이라는欄이 있습니다. 이거죠. 아까 우리가 외화 입금 증명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직수출이 두 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신고 번호가 있는 영세율 부분이 있는 거고, 직수출이 있는 거고, 직수출이 두 종류라고요. 기타 영세율 적용, 그러니까 신고 번호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또 공교롭게도 건수가 두 건이죠. 이거죠, 이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건수는 두 건이고, 우리 이제 단기 신고 해당분을 보니까 외화 금액이 2,120달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228만 1,500원. 요게 이제 영세율 기타란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대로 그냥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계산한 금액이 있었죠. 요 금액이 2,120원. 뒤에 0.00은 상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나오는 금액이 얼마죠? 228만 1,500원. 자, 요렇게 입력을 해서 완료를 하면 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부가세 신고서상에 이제 이게 다 직수출이기 때문에 원화 금액인 요 금액 있죠? 요 금액 1,380만 1,500원. 이 합계 금액이 우리 영세율 기타란에 공급가액란에 반영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부가세 신고서까지 작성하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빠져나오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지는 문제 51회를 가도록 할게요. 510번 회사 코드 되겠고요. 강남상해가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메인 매출점표 이번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AT도 이런 스타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무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표 입력을 해야죠. 전표 입력하고 부속서를 반영하고 신고서 반영하고, 이게 이제 원래대로의 실무상 수순입니다. 사실 우리가 실무에 써먹으려고 이걸 배우는 거고, 취업을 해서 뭔가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뭐 사실 그런 면에서는 토익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저는 토익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뭐 그쵸. 근데 뭐 그렇다고 뭐 그쵸. 토익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또 뭐 이렇게 악영향을 미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배워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면 이런 것들을 좀 아무래도 토익보다는 이게 좀 낫지 않겠느냐, 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제가 회계랑 세무라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중립성이 좀 떨어지죠. 이해해주세요. 원래 그래요.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2기 확정신고 기간에 수출일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K제품이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죠. 전표 입력할 때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자, 번호 나오고요. 그다음에 선적일자 중요하고, 결제금액 미국 달러죠. USD 13,000달러 외상이고, AB 트레이드라는 거래처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대고객 어쩌고 저쩌고 전신한 다 필요 없고요. 기준환율입니다. 1,140원 역시 선적일자. 자, 요거 먼저 작성을 하고 전표 입력까지 한번 자동 반영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번을 넘어갈게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강남상해가 되겠고요. 이거 먼저 수출실적 명세서부터 작성을 하겠습니다. 수출실적 명세서. 자,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들어가지고요. 수출신고번호 입력해야 되겠죠.
자, 선적일자도 입력해야 되겠고요. 통화코드 USD, 환율은 얼마인가요? 1140원이죠. 예, 선적일자 기준 환율 1140원. 외화 금액은 얼마죠? 13,000달러. 그 다음에 자, AB 트레이드, 예, AB 트레이드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저장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체크 표시하신 다음에 전표 처리,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여기 이제 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괄 분계 버튼을 누르시고요. 외상 눌러주신 다음에 예. 자, 그 다음에 전표 처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끝났고요. 자, 메인 매춘표 가서 이제 확인 사살을 해야 되겠죠? 자, 날짜가 10월 23일입니다. 메인 매춘표 10월 23일 들어가시면, 자, 이게 무슨 제품이라고요? 그렇죠. K 제품이죠. 자, 그 다음에 수량 단가 없고요. 자, 뭐 AB 트레이드 다 돼 있습니다. 영세율 구분 1번이죠. 16번 수출은 1번이라고 제가 메인 매춘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은 전산세무 2급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문제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미션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구매확인서 발급 내용. 구매확인서라고 하면 우리가 12번 영세율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드가 3번, 그죠? 12번하고 3번 코드 기억나시죠? 자, 뭐 거래처는 이제 해당 상해가 되겠고, 공급일입니다. 선적기일이 아니에요. 영세율과 구매 승인서나 구매 확인서는요, 우리가 직접 수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해당 상해한테 공급한 날이 세금기한서입니다. 공급일. 그다음에 뭐 이건 뭐 됐고요. 넘어가고요. 자, Y 제품, 이번엔 또 Y 제품이라고 되어 있고, 공급가 2천만 원, 외상 매출에 적법한 전자생명세 한 매 및 수정생명세 2매. 이거 아까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마이너스는 외상대금 막 깔아,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아직 전산세무 시험 문제 1급도 그렇고 2급도 그렇고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어떤 수정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는 문제 전송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T 같은 경우는 이게 이미 TAT 2급에서도 이제 몇 번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그 수정세금계산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TAT 준비하실 때 상당히 좀 유리한 입지를 가지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는 건데 다른 거 없고요. 그냥 전표 입력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입력을 들어가면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들어가세요. 그냥 들어가신 다음에 날짜는 11월 20일이죠. 공급일자로 가시면 되니까 11월 20일 들어가시면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입력하라는 거예요. 아까 똑같이. 그래서 얘는 이제 Y 제품이죠.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금액이 얼마가 돼 있어요? 2천만 원. 그 다음에 해당 상해.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금계산서를, 그쵸, 제가 과세로 발급한다고 했어요. 적법한 세금계산서라는 게 뭐 다른 게 없고 이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가산세라든가 이제 불이익을 안 당하려면 일단 이렇게 발급해서 부가세를 내놨다가 영세율로 바꾸는 거. 처음에 영세율로 했다가 나중에 가산세 물고 과세로 바꾸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과세로 했다가 나중에, 그쵸, 영세율로 하면, 그쵸, 세금이, 그쵸,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금이 나중에 늘어나는 어떤 부분, 이걸 이제 증액경정, 다른 말로 이제 수정신고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가산세가 붙지만 감액경정, 즉 경정 청구라든가 이렇게, 그쵸,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가산세가 없다는 거. 이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 Y 제품 이걸 마이너스를 칩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 자, 이러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이제 제로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수정세금에서 발급이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2천만 원짜리 영세율 세금에서 발급해주고,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 똑같죠? 예,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파트에서 전산세무 1급 문제를 푸는 이제 두 번째 파트. 아까 제가 보여드릴까요, 요거? 바로 요 신의 기업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풀었던 게 이제 바로 그거였죠. 세매의 세금계산서 발급해라는 게 이제 당초에 과세로 300만원에 30만원 부가세 발급을 했다가 X제품을 나중에 요걸 마이너스를 치고 새로 영세율을 발급하는 거. 바로 이제 그 문제가 이거랑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수출실적 명세서 파트 문제 마지막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일 수출실적 명세서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문제 실습에 앞서서 우리가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한번 다시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념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다시 한번 훑어보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수출실적 명세서에는 선적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뭐 우리가 여태까지 뭐 전신환율, 대고객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대고객 매입률, 매도율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수출 신고일자의 환율, 뭐 통관일자의 환율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그렇죠. 선적일에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했다는 거. 요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엔화를 계산할 때 이제 영영을 빼고, 그쵸. 그래서 100엔당으로 계산됐던 금액을 1엔당으로 환산했던 거, 요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코드를 걸으라고 하면 걸어 주셔야 된다는 거. 없으면 안 걸어도 되지만, 또 문제에서 생략하라고 또 나오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또 우리가 메인 매출점표에 입력하는 어떤 제시가 나오면 또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 또 자동 반영하고 뭐 F4번 누르고 하는 거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게 과세기간 확인인데요. 이거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신고해야 되는 것들이 맞는지 요걸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아까 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할 때, 이제 신고서 작성을 할 때 위치가 어딘지. 자, 그래서 요거는 아주 정상적인 방법으로 메인 매출표 입력, 신고서 작성, 그리고 부속 서류 반영, 그 다음에 신고서 작성, 이렇게 가는 걸로 모든 풀세트를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당사의 다음 자료에 의해서 2기 확정 신고 기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필요 없죠. 이거는 왜 필요 없는지 아시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는 다 표시를 했습니다만 밑에는 표시를 제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보세요. 선적일자로 따져보니까 이게 올해가 아니니까 과세기간에 올해가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년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세기간 확인을 하라고 한 겁니다. 무턱대고 다 입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주어졌다고. 자, 그리고 자, 좀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을 적용할 때도 역시 이게 다 필요 없다 그랬죠? 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적일자 2개밖에 없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2가지만 가지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뭐 거래처는 없으니까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예. 거래처를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잡고 할까요? 메인 매출표 입력도 해야 되니까 그냥 아무거나 잡고 하시죠 뭐.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표 저희 부가세 수출 실적 명세서를 띄워주시고, 자, 과세 기간은 10월부터 12월 되겠고요. 수출 신고 번호 020-1506-013-84086. 자, 선적일자 2016년 10월 7일. 통화 코드는 USD. 자, 환율은 그죠? 10월 7일자 환율이니까 1130원. 그다음에 이제 외화 금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2,000달러가 되겠죠. 자, 거래처는 그냥 F2번 누르고요. 그냥 뭐로 할까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를까요? 뭐 영어로 된 거래처가 없나요? 없네. 그냥 저기 그냥 101번으로 여기다 있다. 그냥 저기 1023번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거래처 코드 걸라는 말은 없었는데요.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입력도 해야 되니까.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본다 그랬죠. 자, 020, 그 다음에 또 1506, 013, 8416, 5. 2016년 11월 23일. 자, 통화코드 똑같죠. USD. 환율은 11월 23일 환율을 적용해야 되니까 1140원 되겠고요. 외화는 23,000달러 되겠습니다. 자, 뭐 코드는 똑같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하시고 체크 해주시고 위쪽에 나와 있는, 그렇죠? 전표 처리 버튼 누르면 된다고 했죠. 눌러주시고. 자, 그 문제에서 전표 처리가 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일괄분기해서 그냥 외상으로 하겠습니다. 외상. 자, 그리고 전표 처리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됐고요. 자,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얘는 이제 필요 없죠. 닫아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날짜는 10월 7일. 자, 여기 수출 그냥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제품이라고 해주고, 나머지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영세율 구분해서 요거 1번 요것만 눌러주면 된다 그랬죠. 요거는 아까 거기서 세팅이 안 돼요. 여기서 직접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3일 요것도 역시 11월 23일이죠. 자, 이것도 역시 제품이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영세율 구분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서상의 반영 위치를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 자, 부가세 신고서 2기 확정이니까 이제 10월부터 12월 되겠죠. 자,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영세율 직수출이니까 기타란에다가, 그쵸, 3,978만원. 우리가 이제 두 건을 입력했는데 이게 합계 금액이 3,978만원이에요. 여기에 위치가 된다는 거,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산세무
2급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동영상을 제가 두 개로 나눠서 찍었죠. 첫 번째 건 전산세무 2급, 두 번째 건 전산세무 1급, 좀 심화학습인데요.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우리가 다 풀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문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테마학습과 함께 여러분들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원수업수도 얼마 전에 끝났고, 오늘이 지금 3월 18일이거든요. 시험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말도 쉬면 안 돼요. 원래 시험 날짜 받아놓고 저는 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역시 뭐 그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자격증을 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절대적인 우위에 있으신 게 아니라 뭔가 부족하거나, 그쵸, 좀 여전히 스틸 헝그리, 배고프시기 때문에, 뭔가 굶주리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하시는 결핍이거든요, 사실. 근데 결핍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뭐예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속된 말은 그거죠. 남들 놀 때 똑같이 놀고, 남들, 그쵸, 뭐 잘 때 똑같이 자고, 남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남들을 이길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뭐 제가 뭐 주제 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 좀 어떻게 보면 오버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는 것보다는 저를 아시고 제 수업을 들었거나 저랑 좀 친분이 있으신 분들이 이거를 복습 차원에서 많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되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열심히 노력하시고, 저도 역시 지금 목이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아요, 저도. 근데 따뜻한 물 마셔가면서 진짜 기침이 나올 때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막 엄청 기침하고 목 상태 가라앉고, 그리고 다시 또 녹화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한은 강사인 저도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완주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학원 강사진들 모두 다 같은 마음입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테마 학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